여러분 AI 코딩 비서 쓰시면서 이거 100%다 쓰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클로드 코드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그 비법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AI를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우미가 아니라 진짜 내 옆에 앉은 개발 파트너처럼 만드는 방법? 그 핵심 규칙이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코드를 진짜 거의 다, 한 95%는 완벽하게 짜주는 것 같다가 꼭 마지막에 자잘한 오류 하나를 남겨서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만 좀 고쳐주지 싶잖아요. 근데 이게 AI의 한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AI를 쓰는 방식 자체에 좀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클로드 코드를 대하는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창시자가 말하는 황금률에서 시작해서 진짜 프로들은 어떻게 쓰는지 그 플레이북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창시자의 황금률. AI로 개발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오해를 딱 바로 잡아줄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클로드가 자신의 작업을 검증할 방법을 항상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황금률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AI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한 정답 확인용 자를 쥐어주면 AI가 그 확률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 규칙 뒤에 숨어있는 생각의 틀이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 AI를 그냥 도구로 보지 말고 아주 똑똑하고 손이 빠른 주니어 개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능은 넘치는데 아직 혼자서는 100% 믿고 맡기기엔 불안해서 선배의 코드 리뷰나 확인이 꼭 필요한 그런 신입이요. 자, 그럼 이 똑똑한 주니어 개발자랑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방금 배운 그 황금률, 즉 피드백 루프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검증 주도 개발입니다. TDD, 즉 테스트 주도 개발이랑 개념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AI한테 그냥 막연하게 이 기능 좀 만들어줘 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이 테스트 코드가 있거든? 이걸 통과하는 코드를 짜줘 라고 말하는 거죠. 성공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먼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검증이라는 게 꼭 거창한 유닛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배쉬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는지, 아니면 린터나 코드 포매터를 통과하는지, 심지어 UI 시뮬레이터가 잘 돌아가는지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려는 작업의 성공 여부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면 그게 최고의 피드백 수단인 거죠.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AI가 코드를 한 줄이라도 짜기 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정보를 미리 뇌에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프로젝트의 두뇌를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 클로드 MD 파일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냐면 우리 팀의 새로운 개발자한테 딱 건네주는 온보딩 가이드 같은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기술 스택을 쓰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코딩할 땐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해요 같은 핵심 정보와 맥락을 싹 다 담아두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클로드 코드 창시자 본인도 이 파일을 2500 토큰 정도로만 유지한대요. 이게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면 AI한테는 그게 오히려 혼란, 즉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황하게 다 설명하는 것보다 핵심만 간결하게 딱 짚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클로드 MD 파일에 뭘 넣고 뭘 빼야 할까요? 핵심은 규칙과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는 타입스크립트 기반이고 스타일링은 무조건 테일윈드 CSS만 써. 그리고 API 호출 로직은 전부 소스 API 폴더 안에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프로젝트 전체 코드를 그냥 복붙하거나 애매모호한 지시를 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AI가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가드레일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면 클로드 코드라는 이름이 이 도구의 능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클로드의 진짜 힘은 단순히 코드를 짜는 데서 그치지 않거든요. 바로 시스템 전체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션에 있습니다. 물론 AI한테 시스템을 지휘하게 하려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시자는 dangerously skip permissions 같은 위험한 맞는 키 옵션은 절대 쓰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대신 settings.json 파일에 이 명령어는 써도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나한테 물어보고 해. 이런 식으로 허용 목록을 아주 정교하게 설정해서 AI가 딱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만 안전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오케스트레이션의 모습입니다. 클로드가 직접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구들의 CLI, 즉 명령어를 대신 실행해주면서 전체 작업을 지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센트리에서 새로 들어온 버그 리포트 좀 분석해봐. 그리고 원인이 되는 코드를 찾아서 수정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팀 슬랙 채널에 공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션에 티켓으로 기록해줘. 이런 식의 복합적인 워크플로우를 말 한마디로 실행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원칙들을 하나로 엮어서 창시자 본인이 매일같이 사용한다는 프로 유저의 플레이북, 그 효율 끝판왕 워크플로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3단계 워크플로우의 핵심은요, 개발자의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AI가 짜준 코드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수정하는 게 일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세운 계획을 실행 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로 바뀌는 거죠. 일단 계획이 완벽하게 승인되면 그 다음 실행은 오토 억색 모드로 AI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프로들의 팁이 정말 유용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더 똑똑한 오퍼스 4.5 모델을 쓰는 거예요. 당장은 답답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오류 고치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여러 작업을 동시에 병렬로 돌리거나 오래 걸리는 일은 클라우드 에이전트한테 맡겨놓고 내 폰으로 확인하는 식의 활용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AI가 주니어 개발자라면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단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코더가 아니에요. AI라는 똑똑한 주니어를 이끌어주는 시니어 개발자, 전체 그림을 그리는 아키텍트,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멘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키보드를 두드리는 연주자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가 되는 거죠.